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이라크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2일 오후 8시 대한민국의 홈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한국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한국은 2차 예선 H 조이호 당당히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최종 예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대2조에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모두 중동 팀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홈앤어웨이로 펼쳐지는 최종 여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동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9월 A매치의 경우 두 경기 연속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이전 전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정에 당연히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황의조, 황희찬, 김민지, 이재성, 황인범 등 유럽파들을 모두 소집했는데요. 권창훈, 남태희, 이동경, 주세종, 김용관 등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 뛰는 선수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어느 팀과 맞붙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점할 수 있는 팀 평가됩니다. 에이스 손흥민의 활약이 중요한데 소집 직전 왓포드전에서 또다시 득점을 터뜨리며 여전한 골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감각이 걱정됐던 김민재도 새 팀을 찾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의 경우 30일, 일이나 교육할 것이기 때문에 이틀 만에 경기 뛰는 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이라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라크는 2차 예선에서 이란에 밀려 C조 2위를 차지했지만 각종 이 팀 간 경쟁에서 상위 5개 팀 안에 들면서 최종 유산 지트를 성공했습니다. 2차에서는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8경기에 5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이란의 1점처럼 밀려오는데 이란과 두 번째 맞대결에서 첫 패배를 당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라크는 2차 예선 동안 4회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면서 중원을 강화한 뒤 측면 공격을 통해 공격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했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최종 예산 팀들을 상대로 그들의 축구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최종 예선을 앞두고 감독 교체까지 단행했는데요.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지휘봉을 잡았고 어떤 새로운 축구를 보여주시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이라크는 이번 최종 예선을 대단히 준비했습니다. 8월 초부터 스페인 말라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고 터키로 이동해 2차전 훈련까지 하면서 조직력을 가다듬었는데요. 전지훈련 기간 중 주전 골키퍼 하마드와 신예 공급수 다우드가 부상을 당해 한국 원정길에 오르지 못하지만 A매치 122경기를 자랑하는 자흐라와 또 다른 신성 알리를 비롯해 이브라임 하디 등 핵심 선수들이 소집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36위, 이라크는 72위, 객관적인 수치만으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역대 전적도 7승 11무 2패로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승부가 많지만 한국의 홈에서 열린 맞대결에서는 한국의 승률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홈회사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 이라크 황금기에서도 홈에서 실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승리와 함께 -1 핸디승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호주 대 중국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3회는 오전 3시 특가 카르토와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터디 미스페이스 진행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자격의 호주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호주는 2차 예선에서 8천 전송을 기록하며 당당히 최종 예선을 쿠웨이트와 요르단 같은 까다로운 팀들도 있었지만 확실한 우위를 보였는데요. 월드컵 본선행 재도전에 한 발짝 다가서는 호주지만 이번 최종 유선의 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호주 당국이 최종적인 산홍 경기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호주는 최종 내에서는 전 경기를 홈이 아닌 중립국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가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이유기도 한데 홍위점을 얻지 못하는 게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소집된 선수 대다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졌다는 점인데요. 이번 소집에도 베이치, 크로스트, 치어빈, 로지치, 끙스바리, 라이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주요 선수들이 대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이와 타가트 같이 동아시아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도 호주보다 중동으로 이동이 더 편한데요. 호주가 코로나 변속 속 2차 예산에서의 흐름을 최종 여성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자격의 중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최종 연산에 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체제에선 초반 흔들렸지만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치러진 일정에서 괌, 필리핀, 몰디브, 시리아의 차례를 걷고 4연승을 기록하며 조 2위로 최종 예산에 진출했는데요. 중국의 최종 예산 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호주, 사디아라비아, 오만, 베트남 등 중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대들과 함께 B조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와의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국가가 움직였습니다. 리그 일정 도중 등단한 채 대표팀에 올인하는데요. 중국 역시 코로나 팬디믹스 홈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타르 도하에서 홈경기를 치르는데 중동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한 뒤 80일 가까이 합숙 훈련에 돌입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초장기 합숙인데요. 우레이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자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엘케손, 알란 알라시오, 브라우닝 등 귀화 선수들을 발탁한 가운데 우레인 웨이시아오, 위니나오, 주민우 씨, 장시저장 램퍼, 위다바오 등 경험 있는 선수들을 모두 수습했는데요. 월드컵에 올인한 중국의 강수가 최종 연산 판도를 어떻게 발쭉 꿀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호주와 중국의 경기는 중립 경기로 펼쳐지기 때문에 더욱 취하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 전적도 2승 1무 2패로 팽팽한데요.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6년 아세안컵이었는데 당시에 호주가 2대0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5년 사이 기아 선수로 인해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호주 역시 주요 선수들이 유럽 무대를 경험하면서 성장했는데요. 기본적인 전력은 호주가 앞서 있다고 평가되며 중국이 합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경기는 호주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